안녕하세요. 황경진 경매학원의 부원장 이호원입니다. 얼마 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주 혁신적인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입니다. 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인기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체류용 쉼터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에 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면 이제 예시에 B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체류용 쉼터가 33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10평 이상, 10평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뭐 정화조라든지 등등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텃밭을 이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 그리고 쉼터 면적, 그리고 정화조 등등의 면적의 2배 이상을 이제 농지를 이렇게 구입하셔 가지고 영농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농촌 체류용 쉼터를 이제 이 혁신적인 제도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그러니까 농촌 체류를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 숙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10평 이하죠. 10평 이하로 데크나 정화조 면적은 이제 별도로 해서 이제 시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처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벽 중심선에서 1m까지 이렇게 처마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데크도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장 한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 그러니까 이제 33제곱미터 이하 10평, 그리고 정화조, 그리고 주차장 등등 부속 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되는 농지를 이제 구하셔서 영농 의무를 이렇게 이제 텃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농촌 체류용 쉼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은 뭐냐 하면은 최소한의 그런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급해가지고 경사도가 이제 이렇게 급한 지역에 어떤 붕괴 위험이 있다. 그리고 물 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뭐 적용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한 그런 또 조례에 의한 지역은 또 이렇게 제한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농막하고 농촌 체류용 쉼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은 기존의 농막과 농촌 체류용 쉼터가 제일 비교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농막은 있지 않습니까? 농막은 창고입니다. 창고. 우리가 농자재, 그리고 뭐 비료 등을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고요. 창고고 영농 편의시설,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거는 임시 주거 시설입니다. 임시 주거 시설. 그냥 주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임시입니다. 임시로.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 차이는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은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 6평 이하고 그리고 농촌 체류용 쉼터는 33제곱미터 이하 10평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할 경우에 이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은 농촌 체류용 쉼터 부분에 요 쉼터 부분의 아까 기준이 있었죠.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 면적 그리고 정화조 등등의 어떤 그런 어떤 그리고 그 급경사지가 아닌 지역 등등 이런 어떤 입지 기존에 충족이 되었다면은 3년 이내에 이 기존 농막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존 농막은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농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촌 체류 쉼터의 향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 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그 농촌의 그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농막을 대체하는 그 체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그게 농촌 체류용 쉼터다. 그래서 8월 1일 날 발표를 했고요. 기존의 농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숙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인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영농 활동을 하시면서 피곤하시니까 잠시 주무시기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또는 뭐 부모님이나 제3자 소유의 어떤 농지는 이제 사용 승낙서를 이렇게 제출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이제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촌 체류용 쉼터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부세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서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서 뭐 생활하는 그런 어떤 인구가 확산될 것으로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정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올해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그 시행규칙 그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농막에서는 취침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 그 개정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아주 그 농민들한테 아주 농민들의 어떤 그 불만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했는데 이 수렴 결과 이제 농촌 체험형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 80.8%가 농촌 체험형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강원연구원의 어떤 그 보도 자료에 보면 농촌 체류용 쉼터가 그 강원도에 주는 그런 어떤 경제적 편익이 연 4천억 원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수치까지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4도 3촌인 4도 3촌 5도 2촌 이래 가지고
5일은 도시에 계시고 이틀은 농촌에 가서 이렇게 좀 쉬시고, 아니면은 뭐 쉬시고 텃밭을 좀 가꾸면서 좀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뭐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3일은 또 뭐 농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맑은 공기에, 맑은 공기와 좀 뭐 좋은 뭐 물을 갖다가 물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쉬는 그런 어떤 생활을 이제 하면서, 지금 뭐 소멸 지역 그 농촌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 그 이익, 편익, 그런 어떤 준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기존의 농막, 이건 이제 보도자료, 뭐 이런 보도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농막보다도 더 크고 쾌적해진 농촌 체류용 쉼터를 뭐 설치하는 것을 이제 12월부터 허용한다. 예,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그 전원주택이 있었는데요. 전원주택이 좀 시들해진 이유는 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원주택은 1가구 1주택, 주택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가다하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취득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농촌 체류용 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가구 2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농지를 사게 되니까 취득세는 냅니다. 그러나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 그리고 보유세인 이제 그 보유 재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없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전원주택보다는 농촌 체류용 쉼터는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제 우리 프로가 있죠. 이 프로가 기성세대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라면, 그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윤택 씨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삶을 배우고, 그리고 자연에서 행복의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나도 조만간에 자연에서 지내게 될 날을 꿈꾸기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 뿐만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도 뭐 자연을 뭐 항상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도시 주변에 주거하는 그런 지역 주변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베이비붐 세대를 이제 구체적으로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1955년부터 1974년 정도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차 베이비붐, 그러니까 1955년부터 1963년 정도까지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약 한 700만 명 정도.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1964년부터 뭐 1974년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약 950만 명 정도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이제 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시고 은퇴 시기 곧 다가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바라는 것이 공기가 좋고 물이 맑은 곳에서 건강도 챙기면서 텃밭을 하나 가꿨으면 한다. 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시청률로 딱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 방송을 제가 말씀드려서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텃밭과 그리고 자연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삶을 이 체류용 쉼터 속에서 느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체리용 쉼터는 인기가 있고 꾸준한 그런 제도가 계속 보완된 그런 제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체리용 쉼터를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경공매입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통해서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공매를 통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진 경매 학원에서는 이 초급반과 그리고 중고급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급반에는 이학 박사이신 김민환 박사님과 그리고 부동산 연금 저자인 제가 이제 초급반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급반은 황경진 원장님이 이제 강의를 이제 전담하고 계신데요. 이 황경진 경매학원에서는 매주 우량 추천 물건을, 뭐 다른 추천 물건도 있습니다만은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우량 추천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2일부터 지금 이제 165기 이제 우리 경공매 MP의 수강생 모집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초급반도 같이, 초급반은 야간입니다. 야간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매주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2달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농촌 체류용 쉼터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농지연금, 저도 이제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경공매를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신다면은 노후 준비는 아마 100% 농지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부 합산 600만 원입니다. 제가 최고 300만 원, 제 부인이 와이프가 최고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6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프 200만 원, 저는 한 250만 원, 그래서 농지연금만 450만 원 정도로 지금 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연금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연금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체류용 쉼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경공매를 통해서 아주 최소의 자금으로 아주 큰 경제적 자연이 될 수 있는 경공매 과정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와 강의를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